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 경제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언론에서도 꾸준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가 왜 하락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이 일본 정부에 카불 대사관을 열어달라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탈레반 측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우호 관계를 원한다며 지난 8월 15일자로 폐쇄한 현지 일본 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외교 간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한국 정부에도 대사관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여러 국가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탈레반만이 아닙니다. 일본, 베트남, 남중국해의 심각한 우려, 정상회담, 법의 지배의 연계, 베트남이 일본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베트남 판민진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고 키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회담에서 키시다 총리와 찐 총리는 동남 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베트남은 일본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중국도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의 올림픽 지지 요구, 도쿄올림픽 전력 지지했다. 중국이 일본에게 올림픽 지지 요구를 해왔습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개최국을 축하하고 전 세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개막식에 관행적으로 참석해왔던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홍콩 및 신장 자치구 등에서의 인권 유린 의혹을 규탄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해 왔는데 그 가능성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에 캐나다, 영국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더 많은 나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도쿄올림픽을 전력으로 지지했다며 일본은 그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신의라는 말이 있을까? 평화의 재전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나라, 지지는커녕 본래라면 보이콧해야 할 동계올림픽을 과거 개최했던 도시로 대체할 수 없는 걸까? 올림픽은 평화의 재전, 침략 행위를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올림픽 개최할 수 있는 거지? 의연하게 대응한다면 선수에게는 미안하지만 보이콧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친중 자민당 정권, 자민당은 종미이기도 해서 미국이 강한 압력을 가한다면 보이콧, 미국이 보이콧하지 않고 혹은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라고 하는 일본의 선택사항을 준다면 친중 경제계의 의향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깨는 일 없이 올림픽 참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의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21.1조엔 발행할 방침. 일본 정부는 2021 회계연도 추경 예산을 위해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자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키시다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경제대책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22조 1000억엔, 하나 약 228조 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 잔고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100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채는 2020년 기준 GDP 대비 256.2%를 기록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 재정 파탄에 대한 보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 게이오 대학 오타바세키 교수는 일본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타바 교수는 일본 전체로 보면 대외 채권이 있고 국가 전체로 보면 저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파탄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일축합니다. 국채를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는 일본 정부는 종국엔 신뢰를 잃게 돼서 아무도 일본 국채를 사지 않아 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1인당 명목 GDP 순위와 국제 경쟁력 순위입니다. 일본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상황 속으로 빠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정말 황당한 일이 최근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10만엔, 우리 돈 약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경제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연수입이 1억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쓰지 않고 모아둘 수 있다는 지적에 연내 현금 5만엔을 지급하고 내년 봄에 육아 등 특정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자민당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쿠폰 급부의 인쇄비 1200억엔 논쟁에 하시모토 씨와 타마키 씨의 비판에 비판도, 내년에 지급하기로 한 쿠폰 인쇄비에 1200억엔, 하나 약 1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쇄비용만이 아니라 사무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현금 지급만 할 경우에는 3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 쿠폰이 지급되면 9천억 원이 더 추가돼서 총 1조 2천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일본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목적은 국민 지원이 아니라 친구 기업 배불리기다.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는 건 이권을 중시하는 자민당이 여당으로 있기 때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사무비용으로 1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는 대부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보냐? 사무작업에 1200억엔이라니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 그렇다면 소득 제한 없이 뿌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저렴하지 않을까? 자신들의 급여를 깎아서 재원으로 하고 있다면 모를까? 세금이나 적자 국채로부터 지출이라면 정치인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데 많은 인건비가 든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전 국민에게 일제히 지급하지 않는 것일까? 고소득자가 받아도 사용해서 경제가 돌아가면 문제 없으니 소득 제한도 필요가 없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도, 가스도 오르고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지원금보다 부탁이니까 전처럼 전 국민에게 일률 지급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남의 돈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관료도 정부 여당도 멈추지 않는구나. 재무성의 유흥비를 만들어내기 위해 증세, 관료와 공명당의 이권이 있는 장소에 급부금, 만만한 직장인에게 일률적으로 증세. 좋게 해석하면 쿠폰, 인쇄 등으로 2차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민당이 해온 아베노마스크 등에서의 불투명한 돈의 흐름이나 덴츠, 파소나 등의 이권이 몰리는 것을 생각하면 야당이 아니라도 비판하고 싶어진다.